안녕하세요.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입니다. 이번에는 저번 시간하고 동일하게 이제 요양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지급 보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오늘은 이제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 내지는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의하면 요양기관이 뭐 일정한 어떤 행위를 하면은 1년의 기간 내에 뭐 업무 정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업무 정지 대신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런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요양기관, 뭐 병의원 같은 경우에다가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보다는 보통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대도시가 아니라 이제 지방 소도시의 요양기관, 병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소도시에서는 병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병원이 만약에 1년간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면 병원이 문을 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의료 혜택을 받는 일반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사유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국민의 건강권 침해나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면 업무 정지 처분을 안 하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과징금 부과 처분을 그리고 또 병원 자체에서도 병원은 계속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거나 아니면 병원 자체가 그 운영함에 있어서 막 적자가 굉장히 누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병원 스스로가 오히려 과징금 부과 처분을 업무 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한참 치료를 하고 있는 그 부분 자체는 계속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신규라든가 아니면 추가 이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원을 폐업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이제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뭐 이송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라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건강보험법 98조에 의하면 속임수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을 말합니다. 이제 그거나 아니면 가입자나 피부양자, 뭐 쉽게 말하면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공단이나 아니면 환자들한테 속임수나 아니면 그 밖에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 다음에 그 진료비 같은 거를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속임수를 썼거나 라고 하면 뭔가 나를 속였다, 환자나 아니면 공단을 속였다는 거, 적극적으로 속였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서 야, 적극적으로 속이는 경우에서만 그렇게 건강보험 이제 공단에다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거나 환자한테 진료비를 청구를 하면 그러면 행정처분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상대방, 공단이나 환자를 기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내가 과실에 의해서, 착각에 의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보통 그런 거를 청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보통 요양기관의 개설자인 게겠죠. 뭐 원장님이거나 아니면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뭐 의료법인 자체가 청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원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이사장님이나 아니면 법원장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대부분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원무과나 아니면 간호사들이 그런 거를 청구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뭐 실수를 하거나 모르거나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병원장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의사들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원이 실수로 그 다음에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걸 속임수나 그 밖에 방법을 쓴 사람이 직원이지 이 병원을 개설한 의사나 의료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많이 해요. 그런데 법원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속임수나 아니면 부당한 청구를 한 사람의 어떤 고의 그런 거를 꼭 개설자에만 한정하지 않는다. 직원들, 그러니까는 뭐 원무과 직원이든 간호사든 그 직원들이 그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업무 정지나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 등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뭐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위 요양급여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실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해도 모두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고의인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대상이 된다. 이런 걸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속임수를 쓰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그 다음에 내가 뭐 허위 자료를 제출한 그런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증명을 해야 되느냐. 행정기관이 내가 속임수를 쓴 거 아니면 서류를 위조한 거 이런 거를 행정기관이 증명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기관은 야 이거 니네가 원래 청구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구를 했어 라고 하는 것만 증명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에 해당돼서 뭐 그 업무정지 몇 개월 그 다음에 아니면 과징금 얼마야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나는 서류를 조작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뭐 허위 서류를 냈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든 그러한 변명은 적극적으로 요양기관에서 해야 되는 거지 행정기관에서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가 많으냐면 대부분 행정기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많이 내린다고 했잖아요. 거의 뭐 98% 이상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데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약간 조금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개설자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의료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다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이제 잘 설명을 해서 이제 그냥 과징금 부과 처분하고 바로 이제 과징금 내고서는 끝내고 그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코로나 시점에서는 병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도 좀 많이 발생을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요양기관의 업무 정지 처분이나 아니면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이 잘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경이면 뭐 2분의 1의 감경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이 얼마나 크겠느냐라고 하는데 어떤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뭐 몇백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에 만약에 200억이라고 해도 그거의 절반은 100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병원 입장에서는 200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반이라도 깎여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굉장히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감액을 요구하는 거는 그 병원에서 조금만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분히 감액 사유를 조금 더 확장해서 좀 봐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긴 하지만 이런 관하고 이런 걸 접촉을 좀 안 해보셔서 그런 건지 감액 사유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하고 그냥 전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그게 좀 쉬운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성공보수비 이런 걸 줘서 감액을 받아내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봐왔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대형 병원인 경우에는 법무팀을 이제 갖추고 있어서 법무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행정 처분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병원도 봤어요. 그래서 뭐 중환자실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뭐 환자가 오면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를 그냥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하는데 이제 보험공단 입장에서는 왜 치료가 뭐 한 달씩이나 길어졌느냐, 뭐 일주일만 치료한 걸로 하고 이제 뭐 나머지 20일간의 치료비는 못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다툼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병원에서는 법무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그 나머지 21분에 대한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다퉈서 그 나머지 부분도 다 받아내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처분이 부당하다면 그냥 수긍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사례를 하다 보면은 사소한 실수인 경우도 물론 조직적으로 기본적으로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에 오류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공단에서는 뭐 B라고 해석을 해서 결국은 잘못 청구하는 뭐 이런 게 됐는데 그런 사정을 충분히 어필하면은 과오가 인정된다라고 해도 그게 이제 감액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기관과 다퉈서 본인의 어떤 피해가 최소한에 그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에는 요양기관에서 뭐 공단이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지급 보류 처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발생을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더 글러리에서 하도영이 한 말이 있죠. 살면서 가장 아껴서는 안 되는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제가 20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사기를 당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사기범한테는 돈을 많이 퍼주는데 정작 그 사기 당한 사람을 처벌을 하거나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은 굉장히 많이 아끼는 것 같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데 이제 이런 요양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3년간 하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을 만약에 정말 아끼지 않았으면 그 비용 수십억이나 아니면 수백억에 되는 그런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잘 몰라서 그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절대 잊지 마세요. 변호사 비용은 절대 아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차별화된 변호사 성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